야, 김현우. 40년이 지났는데도 너는 여전히 찌질하네. 동창회장 한가운데 술에 취한 일진 장태식이 소주병을 꺼내 들더니 현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이 동창회에서 누가 인생을 망치고 누가 인생을 뒤집을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현관 바닥에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힘든 구식 등기 우편이었다.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든 순간 이미 가슴 한가운데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보낸 사람. 중학교 제7회 동창회 준비위원회. 나는 짧게 한숨을 내뱉었다. 중학교. 그 단어 두 글자만으로도 아직도 목구멍 어딘가가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천천히 봉투를 뜯어 초대장을 꺼냈다. 두툼한 카드에는 금박으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그때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중한 인연. 추억. 그 말들이 내게는 거의 모욕에 가까웠다. 내게 중학교는 소중한 추억 같은 게 아니라 매일이 생지옥이었던 시기였다. 교실 뒤편에서 책상 사이로 끌려가던 기억, 운동장 구석에서 무릎 꿇고 비 오는데도 집에 못 가던 그날들, 그리고 내 머리 위로 소주를 쏟아붓던 그 손. 장태식?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으드득 갈렸다. 애들 앞에서 내 머리에 소주를 붓고, 야, 남자는 이 정도는 맞고도 웃어야지. 하며 나를 질질 끌고 다니던 그 인간. 그때부터였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복도 벽 쪽으로 몸을 붙이고 걸었고 웃는 법을 거의 잊었다. 지금 와서 동창회라. 나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놨다. 그때 문득 한 얼굴이 스쳤다. 내가 맞을 때마다 옆에서 얼어붙은 얼굴로 보던 아이. 나 대신 맞으려다 같이 털리기도 했던, 그래도 끝까지 나랑 같이 서 있던 그 친구. 민수.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 없는,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얼굴. 혹시 민수도 올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거부감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아주 차갑고도 뾰족한 감정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도망만 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 나는 거울을 바라봤다. 그때의 소심한 아이는 사라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연 매출 1조가 넘는 IT 기업의 부사장. 직원 수 1000명의 인사평가를 손에 쥐고 있는 자리. 40년. 나는 그동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버텼고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기서까지 도망치면 평생 이 이름에 끌려다니겠지. 나는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 가보자. 이번에는 40년 전처럼 맞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내가 가는 거다. 동창회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5성급 호텔 3층 연회장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잠부딪히는 소리가 미리 흘러나왔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장을 한번 매만졌다. 거울 대신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훑어본다. 넥타이는 반듯했고 양복은 몸에 잘 맞았고 눈빛에는 예전엔 없던 단단함이 있었다. 겁먹을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여긴 이제 내가 올라온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무대야. 연회장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했다. 누구야? 와, 완전 임원 같다. 임원. 잠깐 저 얼굴 김현우 아니냐? 이미 몇몇은 날 알아보고 있었다. 40년 전 항상 고개 숙이고 걸어 다니던 아이와
지금의 부사장 현우를 머릿속에서 연결하느라 정신없는 눈빛들. 그 사이에서 둥글럽적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 살이 붙었지만 눈과 주름이 유난히 따뜻해 보이는 얼굴. 현우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수냐?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이상한 웃음. 야, 너 진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TV에서 나오는 CEO인 줄. 민수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너도 잘 살았네. 얼굴 좋아졌다. 짧은 안부를 나누는 사이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었다. 시선이 내 어깨 넘어 연회장 구석 어딘가를 향했다. 나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익숙한 기분. 민수가 작게 말했다. 현우야, 태식도 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연회장 구석, 소주병을 한 손에 쥔 채 의자에 반쯤 걸터 앉은 남자 하나. 배가 볼록하게 나왔고 머리 위에는 희끗희끗 새치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늘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 눈. 그 인간이 4학년 교실 뒤에서 내 머리를 책상에 박던 그 얼굴이 다시 내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장태식? 그 순간 옛날 같았으면 벌써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그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식이 나를 발견한 건 금방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주잔을 번쩍 들고 요란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 이게 누구야? 우, 아니야. 연회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몇몇은 애써 웃음을 지었고 몇몇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코끝에 진동하는 술 냄새가 거북했다. 와, 야, 이 자식 진짜 사람 됐네. 넥타이 맨꼴 좀 봐라, 헤헤. 그가 내 어깨를 쾅쾅 두드렸다. 나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표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다. 오랜만이다, 태식아. 나는 충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의 오만함을 자극한 모양이었다. 야, 너 그때 생각나냐? 태식이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를 질렀다. 얘 머리에 내가 소주 부었을 때 교실 뒤에서 다들 빵 터졌잖아.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진짜 웃겨서가 아니라 이 분위기에서 안 웃으면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봐 떠는 웃음. 태식은 소주병을 한번 흔들었다. 잔 안에 남아있던 술이 철렁거렸다. 야, 현우야, 그때 생각난 김에 오늘 40주년 기념으로 한 번 더 보여줄까?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민수가 벌컥 소리쳤다. 야, 그만해. 여기가 니네 술집이냐? 하지만 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야, 민수, 너 가만 있어. 이건 남자끼리의 추억이야, 추억. 그의 웃음은 이미 광기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아, 이 인간은 아직도 멈춰 있구나. 40년 전 그 교실에 그때 못 찍어둔 레전드 오늘 영상으로 새로 만들어주자. 요즘은 다 촬영하더라.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핸드폰 들라고 손짓했다. 진짜로 몇몇이 장난삼아 카메라를 들여다 내 눈과 마주치곤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천천히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태식은 결국 소주병을 통째로 집어들었다. 자, 우리 7회 졸업 40주년 기념 퍼포먼스입니다. 그는 우스꽝스럽게 사회자 흉내를 냈다.
김현우, 앞으로 나와라.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야, 그만해라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다. 40년 전과 똑같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자 태식이 씩 웃으며 내 자리 쪽으로 다가왔다. 야, 예전엔 내가 부르기만 해도 벌벌 떨면서 기어 나오더니 이젠 좀 컸다고 버티냐? 그는 내 어깨를 한 손으로 꽉 누르고 다른 손으로 소주병을 높이 들었다. 순간 주변에서 작게 비명이 터졌다. 싸. 차가운 소주가 머리 위로 한 번에 쏟아졌다. 술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고 와이셔츠 카라를 타고 술이 흘러내렸다. 사람들 중 몇몇은 입을 틀어막았고 몇몇은 참다 못해 욕을 내뱉었다. 야, 씨발, 저건 좀 너무하잖아. 진짜 아직도 저러네, 저 인간.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감지 않았고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기계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카락에서 술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와이셔츠는 이미 흠씬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태식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아, 이 맛에 동창회 온다니까. 야, 얘 표정 좀 봐라. 40년이 지나도 똑같네, 찌그러진 거. 그때였다. 나는 손등으로 술방울을 한번 쓸어내리고 시선을 정면으로 들어 올렸다. 놀란 건 태식 쪽이었다. 예전처럼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눈동자 깊은 곳까지 극도로 차갑고 완전히 깨어있는 눈이었다. 나는 아주 또렷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다 찍었지? 연회장 한쪽, 조용히 우리 쪽을 촬영하던 사람 하나의 손목에 아까부터 내 휴대폰이 얹혀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폰을 가져와 화면을 한번 돌려 보여줬다. 머리에 소주를 붓는 장면, 그 직후의 내 얼굴, 그리고 태식의 만면에 번진 웃음,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태식 코앞에 들이밀었다. 축하한다, 태식아. 이제 40년 만에 너 진짜 인생 한번 크게 터질 준비 되겠다. 태식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싹 빠지는 게 눈에 보였다. 눈동자가 허둥지둥 흔들렸다. 야, 그거 지워. 왜? 나는 담담히 물었다. 장난이잖아. 옛날 생각나서 한번 해본 거지. 야, 우리끼리 이런 게 어디 있냐? 우리끼리? 나는 피식 웃었다. 지금 이 자리 네 회사 동료도 있고 네 거래처도 있고 네 고객사 직원도 있는데 이게 우리끼리냐? 태식은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들, 당혹스러운 표정, 모멸감 섞인 시선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자협력사 다닌다며? 테크 영업팀 대리 장태식. 맞지? 어떻게? 인사팀에서 준 협력사 리스트 내가 다 본다고 했지. 너 이름도 거기 있더라. 나는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성정보기술 부사장 김현우.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야, 저 회사 전자 2차 벤더 아니냐? 태식이 회사 저쪽이 컨펌 안 나면 계약 날아간다던데. 태식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야, 현우야. 아까는 그냥 내가 술김에 진짜 미안하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진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미안해할 타이밍 아니야. 이제 시작이거든.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켠 채 연락처를 꺼냈다. 테크 대표님 번호 내 폰에도 있거든. 잠깐, 야야. 진짜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 인생 망치고 싶은 거냐?
나는 단호하게 받아쳤다. 내 머리에 소주 2번 붓는 건 네가 내 인생 안 망친 거냐? 말문이 막힌 태식을 두고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순식간에 연회장 공기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태식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숨소리 하나조차 다 들릴 것 같은 정적.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예, 대표님. 지금 동창회 자리인데요.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우리 회사 부사장 머리에 소주를 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대표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예, 그게 무슨...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40년 전부터 이어진 괴롭힘, 오늘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모욕,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수십 명의 증인들.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건지 대표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서요. 연회장 안의 모든 귀가 스피커에 쏠렸다. 대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부사장님, 먼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 회사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니 영상하고 관련 자료 모두 한 번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내부 인사위원회 열겠습니다. 아, 그럼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손가락 하나로 영상 공유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그 한 번의 터치로 40년 동안 쌓여온 힘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다. 전화를 끊자마자 연회장 안 여기저기서 누군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말들이 터져나왔다. 나도 말할 거 있는데. 사실 나도 중학교 때 얘한테 야, 그때 운동장 화장실 뒤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냐? 40년 동안 각자 마음에 쌓아두고만 있던 이야기들이 서서히 그리고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체육복 훔쳐간 것도 너잖아, 태식아. 도서관 책 찢어버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도 너고. 야, 나중이 때 니 때문에 코뼈 나간 거 아직도 기억난다. 평소 같았으면 뭐 옛날 일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웃고 넘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현장에서 찍힌 영상, 직접 들은 협력사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내 직함. 장난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레벨을 이미 한참 넘어선 상황이었다. 누군가는 날 보며 말했다. 현우야, 미안하다. 그때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우리도 겁나서 못 나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우리 모두 그땐 어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딱 한 사람을 향해서만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태식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말에 얻어맞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저질러온 일의 총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였다. 야, 넌 애들 인생을 몇 개나 망쳐놓고 그게 다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냐? 너 때문에 자퇴한 애가 몇 명인데. 태식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관용의 끈이 툭 끊어졌다. 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지금 와서? 지금 와서? 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한테는 지금 와서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40년 동안이었다. 매일매일이.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는 기억도 안 나는 한두 장면이겠지. 근데 그 한 번이 어떤 애한테는 인생 전체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 중 몇몇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리다. 40년 동안 밀린 처벌 한 번에 받는 거다, 너. 신칠. 최후 통첩 용서가 아니라 판결.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태식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현우야, 그래도 우리는 없다. 나는 단칼에 잘랐다. 너랑 나는 그때도 우리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그 말에 태식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동창들 단체 카톡방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장난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4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상을 협력사 대표에게 전달했고 회사 차원에서도 공식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관련해 비슷한 피해를 본 분들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같이 정리합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태식은 거의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현우야, 제발 회사만은. 나 아직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남의 머리에 술 붓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그 말에 태식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너 인생 내가 직접 망치진 않을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저 결과를 보게 해줄 뿐이다. 내가 선택한 행동이. 그리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내가 SNS에 올리진 않을 거다. 그건 대표랑 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다만 다시는 어디서든 누구 머리에 뭐 붓고 웃고 다니지 마라. 그날로 끝이다. 내 인생. 그 문장은 성고문처럼 느껴졌다. 태식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누군가가 그를 부축해 나가려 했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 동창회는 그 뒤로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집에 가버렸고 누군가는 남아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민수가 옆에 와서 앉았다. 야, 너 오늘 진짜 미친 듯이 멋있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멋있을 것도 없지. 40년 밀린 거 한 번에 정리한 것뿐인데.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아무도 저 인간 건드리지 못했을 거다. 민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넌 올라갔고 걔는 멈춰 있었고 나는 잔을 들며 웃었다. 멈춘 거지.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떨어질 일만 남았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짤랑하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시원하게 들렸다. 며칠 뒤 협력사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 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두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이게 통쾌하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 통쾌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40년 동안 머릿속 한켠에 눌러놓았던 돌덩이를 마침내 치워낸 기분. 동창회 단톡방에는 조용히 메시지가 하나 둘 올라왔다. 현우야, 고맙다. 그때 널 못 도와줘서 미안했어. 나도 예전에 얘한테 당했었는데 이제야 숨이 트인다. 나는 똑같은 답장을 보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각자 잘 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그날 이후로 나는 꿈에서조차 머리에 소주가 쏟아지는 장면을 다시 보지 않게 되었다. 진짜 사이다란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복수가 아니라 내 삶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이 이야기가 속이 시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이다 같은 순간을 댓글로 들려주세요.